12.3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폭거로 자멸을 재촉한 윤석열. 여러분 재임 기간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2년 11개월입니다. 3년도 못 채웠어요. 2년 11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도 박근혜는 한 4년 가까이 했어요. 그죠? 4년은 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3년은 넘겼는데 윤석열 이 친구는 2년 11개월입니다. 얼마나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2년 11개월 만에 아웃이 됐을까요? 절반을 간신히 넘겼는데 물론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똥볼을 차서 그렇게 된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여기서 이미 저는 파면을 예견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영상 24시간 공개, 개표 과정 수검토 제도 도입 등 조치를 취했는데 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시행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은 이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번에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습니다. 이건 뭐냐? 모든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윤석열의 대결주의적 관점,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란 점에서 그 특유의 법리중심 사고와 선악구도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사실 검찰 조직은 본질적으로 사실과 증거, 유무죄를 따지는 곳이다 보니까 정치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경쟁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선 경쟁은 경쟁이고 범죄는 범죄의 문제니까 범죄자 이재명을 제대로 단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뭘 수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범죄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범죄 없어도 범죄자로 만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수사고 그렇게 해서 또한 가능했던 것이 기소고 마지막까지 끈앞을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범죄자 악마화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더 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승패. 그래서 조그만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도 패배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 꼬라지가 온 나라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야당을 아예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들 전부 다 묶어가지고 서해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만 10,000명 정도 됐다고 하니 야 이런 미친놈이 대통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려 2년 11개월 동안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윤석열이가 이끌던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판사 뒷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판사를 압박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관들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많이 가했으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언젠가 드러나겠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인간 봐라. 뭐야? 아니 파면 결정도 아니까 임명해? 야, 이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여한 거예요. 한덕수가. 이 나중에 언젠가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을 겁니다. 와, 이제 와가지고 헌재 판단이 끝나니까 임명을 해? 당신이 원래부터 마은혁 그리고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국회 몫의 추천이면 국회가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자기가 뭔데 임명 여부를 판단을 해? 그렇게 해서 결국 탄핵당했죠. 용케 돌아왔습니다. 이래놓고 마은혁을 임명해? 이거는 한덕수하고 최상목이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 보수 쪽이 몇 명이고 진보 쪽이 몇 명이니 보수 쪽이 똘똘 뭉치면은 윤석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었다. 헌재 선고 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야, 이제서야 임명을 한다고? 이 정말 웃길 노릇입니다. 자, 한덕수, 당신 대행이야.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만 해봐. 저 당신 진짜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습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경고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윤석열이가 주요 국정 현안이나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옳은가 그른가 이런 이분법적 접근에 함몰됐습니다. 예, 이런 태도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파면당하는 순간까지 협치 부족, 소통 부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야당을 무시하고 아니 국회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마이웨이를 걷다가 결국 번번이 탄핵당했고 근데 그 탄핵을 감당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계엄을 일으켰다가 스스로 자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총선 작년 4월이었죠. 출구조사 발표가 저녁 6시에 있었는데 몇 분 전에 이제 대통령실로 보고가 됐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근데 그때 야당이 압승하는 걸로 나오니까 그때 MBC만 하더라도 200석이 넘는 걸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치가. 그걸 보고받았을 때 윤석열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고 그럴 리가 없어. 당장 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투표는 이루어졌고 출구조사 결과가 다 끝나서 이제 공표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몇 분 뒤에는 이제 6시 15분과 함께 알리게 됐는데 뭐? 당장 막아? 어떻게 막아? 대통령께서 안 된다고 하니 발표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 한들 방송사가 말을 듣겠어요? 특히 MBC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당장 막아. 이랬다는 거예요. 이 경로하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왜 경로를 합니까? 아니 비서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슨 과오가 있다고 왜 비서관들한테 욕을 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민심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이러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듣기 싫은 보고는 못해요. 이러면 욕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욕먹을 보고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정말 필요한 때로는 직원 때로는 어떤 불편한 진원도 들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한데 하여간 자기 듣기 싫다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윤석열 열받으라고 출구조사를 조작해서 보고했겠어요? 왜 그 사람한테 욕을 해? 비서관한테. 사실 선거 전부터 여러 지표가 윤석열이 이끄는 사실상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이가 공천준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를 예고했지요. 근데 안 믿었던 거예요. 총선 대패를 부정선거로 이제 봤던 것입니다. 왜 이런 사고를 했을까?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거짓말로 속삭였으니까. 윤 대통령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는 다 거짓입니다. 뻥입니다. 이러면서 속삭였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는 대선 때부터 참모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보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은 뭐 이봉규 이런 거겠죠? 고성국 이런 거겠죠? 정말 참.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불편하면은 자기에 대한 우군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김용민 브리핑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한 번은 윤석열의 검찰 선배인데 그렇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하도 김건희 관련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 윤석열한테 좀 편하게 영부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나 봐요. 편하게. 그랬더니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진짜 한 대 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옛날에 당신 후배인 줄 알아? 내가 지금 대통령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알아듣게끔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러니 누가 윤석열이한테 가가지고 바른 말 할 수 있겠어요. 올곧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 사람 직을 걸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 되고 했다가 바로 이걸로 그냥 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전에 쓴 칼럼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통령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여직원이 백을 들고 왔는데 전에 국회에 있었다가 대통령실로 이제 오게 된 어떤 직원이 그거 디올백이야? 라고 한마디 했다가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이런 동네예요.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불편한 얘기는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도 했다가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정됐을 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 중이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이가 식탁을 탁 내려칠 정도로 기뻐했고 정진석 비서실장 분위기도 좋은데 그동안 못했던 불편한 얘기 조금씩 하시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정진석이가 정치적 감이 있네. 기분 좋은 자리에서 그래도 좀 불편한 얘기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국정에 도움이 되게끔 한 것인데 그때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좋은 날 뭐하러 그런 얘기합니까? 쓸데없이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라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절대로 접수하려고 하지 않으니 전에도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할 때 정청래 국회 소추인단 단장이 발언하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얼마 전이 아니지요. 어제였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는 자기가 이제 검찰에 근무할 때 알았던 지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인은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류혁 전 감찰관은 이 지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이 지인에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런 이유로 위에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는데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보고서를 쓰라고 한 건데 잠깐만요. 지금 한덕수가 말이죠.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도 지가 지명을 했네요. 저 그냥 밀어붙이면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긴 하겠지만은 이완규와 함상훈. 이완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권 법제처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친윤 인사죠. 아니 윤석열의 핵심 측근입니다. 와, 한덕수가 아주 또 까불고 있네요. 탄핵으로 가야겠네. 야, 아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 끈앞풀이라 할 수 있는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지명했다. 어이고야, 이거 뭐 막가자는 거네. 막가자는 거예요. 한덕수 내란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했던 한덕수. 네,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지가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눈치도 없이. 그러더니 다시 위에서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 5-6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더니 나중엔 더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내가 진 것은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내 선거 패배는 다 부정선거 탓이야. 예, 아마 윤석열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좀 수사가 될 만한 그리고 또 끈앞을 언론들이 떠들 만한 하다못해 하바리 유튜버들이 떠들 만한 그 근거를 만들어 와다오. 부정선거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다오.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약호를 죽이고 자기가 국정의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계엄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리셋하려고 했던 것이죠. 미친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 하여간 윤석열 총선 출구조사 보고를 받고 개표방송 중단해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난 주말에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미친놈을 끌어내렸구나. 미친 운전사를 운전대에서 끌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두 번 다시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이 새끼가 제대로 된 법적, 역사적 응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머지 남은 일들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